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은 이제 수면의 비밀 중에서 잠과 기억의 비밀, 이 수면과 기억이 어떤 연관을 갖는지에서 말씀드릴 수면 연구학회에서는 제가 대외 협력 이사를 맡고 있는 가천의대 길병원 신경과의 박기영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면과 치매로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수면과 기억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수면과 치매를 할 때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수면 분야 이게 치매 쪽에서도 이제 수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 지금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아주 독성을 가진 이 단백질이 잠을 잘 때 우리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이런 게 알려지면서 최근에 이 수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치매 분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 기억과 수면이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훨씬 더 그 이전부터 되어 오고 있었고 연구는 더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수면이 어떻게 기억력에 영향을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기억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또 수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어떻게 우리 뇌에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돌발 퀴즈 하나 여기서 드릴게요. 한번 쭉 들으시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건 일본에서 한 실험인데요. 초등학생들을 같은 학년에 같은 공부를 비슷하게 하는 정도의 아이들을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양쪽 방에 똑같은 환경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단어를 100개를 나눠주고 100개씩 이렇게 적은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그걸 암기하게 했어요. 밤에 양쪽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이 암기하게 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암기한 걸 바로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양군을 양쪽 방을 똑같이 이제 방에 있는 애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똑같이 이제 종이를 나눠주고 어제 외운 걸 다시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잠자기 전에는 양쪽 애들이 전부 다 비슷하게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잠을 자고 났더니 한쪽 방에서 잤던 애들은 다른 쪽 방에 잤던 애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많이 맞추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양쪽 환경은 다 똑같았거든요. 딱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잠자는 시간도 똑같이 했고 양쪽 비슷하게 IQ도 다 비슷하고 성적도 다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나머지 잠도 다 똑같이 재웠어요. 똑같은 시간에 재우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하고.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이 끝날 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요. 기억이 이제 우리 뇌에 이제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분류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분류하는 방법은요. 일단 기억은 이 서술기억, 우리가 서술기억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런 기억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차기억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기억하는 걸 얘기해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붓글씨를 쓴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큰 기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술기억은 일화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의미기억이라고 하는 걸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일화기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나,
어제 뭐 했나 이런 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일화 기억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병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에서 평가를 하는 게 이 일화 기억이거든요. 근데 이 의미 기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의미 기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억력과 수면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해서 아는 기억이 이 일화 기억입니다. 그 의미 기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 기억이 떨어지는 또 치매가 있어요. 의미 기억이 떨어지는 치매가 전두 축두 치매 중에 의미 치매라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언어라든지 이런 학습이라든지 이게 어디에 기억되냐면 이 축두엽의 앞부분에 기억되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망가지면 이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희한하죠. 근데 기억력은 정상이에요. 이런 치매도 있습니다. 그게 의미 기억이에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 절차 기억은 아까 제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기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전거 타고 뭐 이러는 거. 절차 기억은 우리가 기억력이라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차 기억이 떨어지는 또 치매가 있어요. 그게 어떤 치매냐면 우리가 파킨슨 증상을 나타내는 치매, 파킨슨병 치매 같은 거. 그때 절차 기억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는 기억을 못해도 자전거 타는 거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치매가 진행을 해도 자전거 타는 건 안 잃어버려요. 근데 파킨슨병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다 기억하죠. 그런데 자전거 타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이 절차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억되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기억되는 위치가. 우리가 서술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뇌의 피질, 겉부분에 기억이 저장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심부, 뇌의 안쪽에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파괴되는 뇌가 손상받는 위치에 따라서 기억력도 나빠지는 기억력이 있고 유지되는 기억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 어쨌거나 이 기억력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기억력이 피질에도 기억되고 심부에도 기억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늘은 절차 기억보다는 서술 기억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억이 저장되는 절차는요, 처음에 여기 보면 부호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저장, 그 다음에 인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기억력이 뇌 안에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꺼내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뇌가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 들어가는 게 부호화입니다. 인코딩 영어로 얘기를 하고 이게 뇌 피질에 아주 오랫동안 저장이 돼야 돼요. 그게 장기 기억으로 변환돼야 되거든요. 그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거를 저장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되잖아요. 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출 과정이에요. 이런 세 가지 우리가 요소로 기억을 저장했다, 꺼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단기 기억으로 잠깐 저장되고 말 수도 있고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저장될 수도 있거든요. 단기 기억은 주로 대뇌 피질에 저장돼요. 대뇌 피질에 저장되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장기 기억은 대뇌 피질에 기억되기는 하지만 그게 해마라는 데를 거쳐서 올라가서 아주 뇌 겉부분하고 해마라는 데하고 서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뇌에 탁 박히게 되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제부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력은 뇌의 어느 부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기억력의 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측두엽입니다. 측두엽은 우리가 앞에 뇌를 전두엽, 그러니까 요 부위를 전두엽, 그 다음에 요 부위를 측두엽,
그리고 여기를 두정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측두엽은 바로 옆부분입니다. 여기 관자놀이 있는 그 옆에 있는 데가 이게 측두엽이에요. 그래서 이 측두엽이 기억의 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언어의 뇌기도 하죠.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부분이 망가지면 의미 침해라는 게 온다고 여기에 우리 언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측두엽의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쪽에 해마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해마. 그 아까 계속 해마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해마가 기억이 들어가는 문 같은 거예요. 들어가는 문 같은 것이고 거기서 일시 저장이 됐다가 대뇌 피질로 이게 전달이 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 해마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아까 여기 측두엽이라고 그런 게 요 부위거든요. 요 부위. 그래서 요 부위에 그 안쪽, 요 겉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요 안쪽에 이렇게 생긴 이게 크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부위가 있는데 이게 해마입니다. 여기가 해마. 이 해마가 왜 해마냐 하면 이게 지금 해마잖아요. 해마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해마예요. 이 여기가 기억력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해마를 따라서 이 해마가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뒤쪽을 통해서 돌아가지고 뇌 겉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회로를 우리가 파페츠 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 우리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아주 그 본과 때 그냥 열심히 외우는 회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 바로 옆에 그 우리가 그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그 부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거는 감정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라서 요 두 부위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할 때 단순히 사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는 게 이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한 환자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분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거를 알게 해준 분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본인을 희생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30년대인가? 그때 이제 1920몇 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10살 때부터 난치성 간지를 앓았어요.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얘기하죠. 이 뇌전증을 앓았는데 이 당시만 해도요. 치료약이 딱 두 가지예요. 딜란틴이라는 약, 그 다음에 페노바비탈이라는 약. 요 두 가지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제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전증을 제대로 치료를 못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뭐가 유행을 했냐 하면 정신신경외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신경외과적인 수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 뇌의 일정 부분을 파괴해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증상들을 고치게 하자. 이런 게 이 당시에 상당히 큰 그 의학의 사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이런 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 나이 또래에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면 아마 분명히 보셨다고 그 말씀을 하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수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정신과 환자 행세를 해가지고 정신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에 수간호사가 거의 독재같이 막 그 횡포를 휘둘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간호사의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그 정신과 병원에서 전두엽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폭력성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두엽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그래서 그 전두엽을 잘라내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그 자기의 의지를 전혀 없고 멍하게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환자가 이 사람이 불쌍해서 결국은 그 베개로 눌러서 사망시키는 그런 걸로 이제 끝나는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고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냐 하면 잘못된 시술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HM이라는 이분이 계속 약을 먹어도 계속 간질 증상을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양쪽 해마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수술을 하죠. 뇌전증 수술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당시에는 이 뇌전증의 그 간질파가 나오는 부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렸어요. 어디냐 하면 이 제일 기억력에 중요한 해마하고 그 부분에서 간질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위를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들을 굉장히 국소적으로 잘 국소화하고 또 아주 중요한 부위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위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부위가 기억력에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까 해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뻥 뚫렸죠. 여기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 하면 기억력이 30분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수술한 그 신경외과 의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 HM이라는 분이 만났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았어요. 누구시죠? 이게 첫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보는데 기억을 못해요. 이분의 기억은 30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분이 꼭 알츠하이머 치매병 치매 환자하고 같죠.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도 그 해마의 위축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뇌 피질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는 피질도 쭈그러드는데 이분은 피질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억된 것들, 예전에 다치기 전에, 수술하기 전의 기억들은 다 온전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2008년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분을 HM 이렇게 약자로 불렀어요, 약자로.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의 본명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분의 본명이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분이에요. 이 헨리 몰레이슨에 대한 자전적인 어떤 얘기, 그 다음에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기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을 이런 수잔 콜킨이라는 이 MIT에 있는 뉴로사이언스 랩의 예전에 디렉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목으로 어제가 없는 남자, 기억을 못하니까 어제 일을 기억을 못하니까 어제가 없는 남자, HM의 기억,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헨리 몰레이슨입니다. 영어로는 Permanent Present Tense라는 영원한 현재 시제, 뭐 이런 제목의 책인데 이분이 굉장히 잘생겼죠. 이분이 이제 60대 때 이렇게 이분이 기억에 관한 한 거의 모든 그런 실험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이런 모든 기억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결과들을 이분이 거의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고마운 분이고 본인은 그렇지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의 지금까지 기억력이라는 거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심리학 하시는 분들, 이 기억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